이거 9개 잘하다가 이거 끝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려버렸네. 하나 둘 셋. 몰라. 괜찮은데 왜 내겠어? 있더라도 원욱이 형 저는 비지러 갔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멧돼지를 예방적으로 설정하는데 안과를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게 초점이 안 가. 힘들어 죽겠어. 뭔가 가운데 다. 네? 난 동물을 피곤하고 다초점. 눈이 더 안 빠지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언제까지 노안이 네, 지금부터 제 161차 정책조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어제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국회 정상화의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좌석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걷어들여야 합니다. 합의 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본회의와 또 법사위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 경제법안 일괄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제안합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과 또 정치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당내 정치 일정을 일일이 감안할 수는 없습니다.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없이 목적지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이 채워놓은 필리버스터 족쇄 때문에 파병 장병들에 이어서 우리 해외 진출 기업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족쇄를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또 스위스 등 해외 진출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비준 동의안도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와 또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이 협정을 비준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내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특히 협정 당사국들이 연내 협정 발효를 적극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아주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개혁법안 총력 저지만 외쳤습니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사태가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나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또 포항 시민 등 평범한 우리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삶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자 해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숨진 특감 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또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번 사안과 연관돼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도 검찰의 권한 남용이 부른 검경 갈등의 1차 원인이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삼가해야 마땅합니다. 마침 경찰이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십시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특별 감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합니다.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또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권력 중심부의 칼끝은 겨누고 캐비넷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내 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검찰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상투적입니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한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무소 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은 자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 고작 엿새 남았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과 예산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함께 하자는 우리 당의 대승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와 농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개혁입법, 민생입법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4+1 협의체 논의에 본격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 및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모인 4+1 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늦어도 오는 9일 월요일에는 예산안을 상정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면 우리 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사 일정 정상화가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 교체와 같은 당내 상황에 구속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제56회 무역의 날입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수출은 GDP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적인 도약과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지 기조 확산에 따라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까지 미치면서 수출 회복이 더디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역시장 다변화와 함께 신산업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혁신 성장 가속을 위해 기존 산업 혁신, 신산업 창출, R&D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제조 인프라 혁신 등에 기반한 4+1의 전략적 프레임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국회도 4+1인데 정부도 4+1입니다.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빅데이터 3법,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벤처 투자 촉진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균형, 스마트, 혁신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신산업 기반 구축, 인구 구조 및 기후환경 변화 대응, 기존 교통체계 혁신 등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지역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건설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건설업계와 최초로 진행한 당 지도부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했습니다.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 당정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금명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언은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정상적인 법안 의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님이 한 번씩 오셔서 관련한 발언을 하는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처음으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오셨고 오늘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병역법과 파병 연장 동의안에 관한 점입니다. 지난 한 주 국회는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책임 여하를 떠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본회의 199회 전 안건 필리버스터를 감행하였습니다.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의사 일정을 마비시켰던 추태가 마침내 갈 때까지 간 모양새입니다. 민생법안도 스스로가 발의한 안건도 가리지 않는 작태에 국민들의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조롱이 이어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억지 논리로 스스로의 입장을 강변할 뿐입니다. 법사위의 의견이 늦어져 우연히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법안을 두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민식이법 하나는 통과시키겠다는 법질극을 벌였습니다. 민식이법만 시급합니까? 입만 열면 읍절된 민생, 경제 그리고 청년은 내팽개쳐도 좋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음과 무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본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차치하고 오늘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유한국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해 보수에 더 나아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인 안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대체액을 신설하는 병역법과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어야 합니다. 대체복무 제도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한 논의 끝에 가까스로 연말이라는 시한에 맞추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의결 역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병역법 제5조 병역 종류 조항이 효력이 상실되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할 근거마저 사라지고 장정들을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병무 행정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에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온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서는 너무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은 또 어떻습니까? 한빛부대, 동명부대, 마크부대,
청해부대, 세계 각지의 평화 유지 활동을 하며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 그리고 대한민국 이상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에 따라 우리 국회는 매년 파견 연장을 하며 국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냐면 파병부대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해외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 중에는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급전직하게 됩니다. 파견국이나 국제사회의 협의 없이 오로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부대 임무가 중지되고 급기야 철수에 이른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철수 비용부터 신뢰 상실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고작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몽리 때문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인질 삼아 자행한 필리버스터를 속히 처리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에 관련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내팽개치며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계속하면 국민과 야수 앞에 석고대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유한국당을 잠시나마 움찔하게 한 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국민 여러분의 거센 여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질서를 농단하고 멈춰세운 국회와 대한민국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역시 이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와 의지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보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흔들리는 국방과 병무행정에 대한 안기백 국방위원장의 큰 걱정과 통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크게 귀담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했고 급기야 어제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자료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해 검찰에 제출됐던 자료들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전례 없는 무리한 유류품 압류에 이어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행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관련 문건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한 특감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갔을 뿐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 접수 및 이첩과는 무관한 인물입니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를 인지, 이첩하는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또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같은 팩트는 외면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란 헛개비를 만들어 놓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수사 행태로 보기 힘듭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가야 할 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 수사입니다. 검찰 조직의 입맛에 맞는 가공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다음 발언은 재윤경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12월 4일은 수능 점수 발표일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 남은 대입 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자녀들의 대학 입학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학 알림위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등록금은 669만 6천 원입니다. 연간 1,300만 원이 넘는 부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가 18만 4,97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학자금 총액이 2,12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환하지 못하는 학자금 연체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체율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9.69%로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체납액 규모가 이제 206억 4천만 원이고 또 연체자 수는 17,1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만 10,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취업 후에도 여전히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주거비 부담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진출 시작부터 빚으로 무너지는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 예산 3조 3,637억 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 1,86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4,941억 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하루빨리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몇몇 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에서 마련한 청년들을 위한 새벽 무료 급식줄에 새벽부터 100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줄을 서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 굶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70년대 보릿고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서글픈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률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한 이 법에조차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은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자녀,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청년 기본 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부디 정상적인 정치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순서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